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4K 초반과 33K 후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릴 거 없이 모든 장이 좋지 않을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고 17K일 때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리포트를 냈던 전문 기관에서 최근에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비트코인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 리포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고, 저랑 뷰가 같기 때문에 제 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엊그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가 좋지 않으면서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76%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좀 위기가 오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긴급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했어요. 새벽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 뭐 이제 이야기가 한 게 GDP가 높게 나왔다. 미국은 강하다는 이야기야. 미 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더 이제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급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안정을 시켰는데, 그 뒤에 그러면서도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증시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주식 시장이 일반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자산 시장에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안정화 관련된 게, 미국 주식이 빠지면 잘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미국채가 이제 급등, 금리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우징 마켓 세일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우징 마켓은 너무나 중요한 거여서 보면 뉴홈 세일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미국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이어 트래픽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다음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이어 트래픽이 줄어든 규모가 금융위기 때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신규 부동산 판매가 늘었냐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것보다 부동산을 이제 파는 판매 가격이 15%나 하락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싸게 파니까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매수가 몰린 거다. 그때 펀더멘털 쪽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음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도 챙겨보는데 거시경제 볼 때 미국 부동산만큼 중요한 지표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시장,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부동산 다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관계수가 거의 마이너스 0.82, 그냥 완전히 상관없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거의 상관이 없는 정도로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어떻게 움직이는 간에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밝혀진 만큼 상관계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는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자산시장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사이에 워낙 미국 주식이 좋지 않으면서 거시경제 상황, 뭐 이스라엘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전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3K 후반까지 내려왔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도 일부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34K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현물 CVD 자료를 봤을 때도 보라고래가 물량을 다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일부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이 보라고래가 던진 거고요. 그러면서 오더북상에는 큰 물량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촘촘하게 무언가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지만 큰 물량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면서 고배율로 롱 포지션을 잡았던 분들이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겁이 나가지고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만큼 롱 포지션도 청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장이 급반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 포모가 오고, 아 이게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배율로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롱 포지션을. 그걸 털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28K부터 34K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12K, 31K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좀 힘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정량 지표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이런 것들 말고도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래소로 들어오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장이 좋아질 때는 이걸 그냥 보기 위해서 호가창 보듯이 이런 것들 계속 보는데 좋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USDT가 들어오고 USDC가 들어오고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조정이 오더라도 32K, 31K 정도에서는 지지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도 움직임이 봐야 되겠지만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3년 롱텀 홀더들의 비트코인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31K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31K에 32K 사이거든요. 요게 요 구간인데 이거를 강력하게 뚫었죠. 이걸 뚫고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린 사람들을 가격보다도 더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점에 들어오셔가지고 지난 불장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물리신 분들보다 가격이 더 위에 올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불장이 초입일 때, 장이 반등이 될 때 이렇게 찍고 올라오면서 이 위에서 놀거든요. 불장일 때는 요 선 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 리포트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레퍼런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7K일 때 작년 아마 10월달, 11월달일 거예요. 이때 보고서를 냈어요. 막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 보고서를 냈었고 그 뒤에 실제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해서 뷰가 같아요. 얘네들이 보고 있는 뷰랑 제 뷰가 같은데 이미 5번째 비트코인의 불장은 시작을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반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등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얘네들 나름대로 정답지를 공개했는데 비트코인이 2024년 초가 되면은 45,000불에 간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 일부 하락을 했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전 고점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횡보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2024년도 말에 12만 5천 불까지 올라간다고 하나로 뭐 1.5억 정도 넘겠죠.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가격까지는 동의를 할 수 없지만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 근거에 대해서 봤을 때 네 번째 불장 같은 경우는 디파이가 이 불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번째 이번 불장 같은 경우는 디파이가 아니고요. 기관 자금이 불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 채택이 주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때 미국의 GDP 대비 부채율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채만이 완전히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분을 좀 일부 덜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스와이스도 미국에 있는 그 채권, 이 부채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거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 매트릭 리포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와이스는 계속 신이 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0K 위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GDP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GDP가 예상치가 4.3%였는데 4.9%가 발표가 됐고 연간 예상치로 보게 되면은 아스와이스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3%다. 미국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은 5.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리얼 레이트가 손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더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 국채는 그걸 보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미국채 관련돼서 다르게 바라보지만 어쨌든 미국채 때문에라도
이제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 뭐 기관들, 뭐 리포트, 그다음에 뭐 그루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채, 뭐 금융위기에도 미국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채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로직이긴 해요. 이거 밈처럼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국이 막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가 부채, 그다음에 채권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이제 상승이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밈처럼 많이 돌고 있는 짤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뭐 주식,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비트코인이 지켜지고 있는 가격이 그래도 밸류가 유지가 되고 오히려 큰 폭의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카이코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어디 거래소가 많이 이제 볼륨량이 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늘어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어디냐? OK 익스체인지. 여기는 중국계 거래소고요. 여기는 미국계 거래소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볼륨량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볼륨량은 거래량은 원래 주식할 때도 다들 아시잖아요. 속일 수 없는 지표다. 근데 거래량이 이 OKX와 코인베이스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 비트코인 랠리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몇 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나 뭐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기관의 움직임들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볼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도 뒤에 이제 분석을 했죠. 저랑 같은 분석입니다.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어디? 미국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까 코인베이스의 볼륨량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볼륨량은 숨길 수가 없는데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볼륨량이 늘어났다는 사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볼륨량이 늘어났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기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한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장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OKX 이 같은 경우는 중국 베이스입니다. 근데 중국이 요즘에 장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현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데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중국이 무너지고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비트코인이 채택이 되고 있고 뭐 이스라엘 사태 때도 비트코인이 채택이 된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중국에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 OKX의 볼륨량이 늘어난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 미국, 중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내러티브와 중국에서 무너지고 있는 경제 때문에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대표적으로 쇼 포지션을 보고 있는 알갓이죠. 종종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바뀌었다는 게 알갓의 움직임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알트코인 힐링하고 있어요. 어떤 알트코인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장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랐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 그 다음은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 돈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알갓마저도 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아주 텔레콤 그러니까 거부인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채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고 워낙 비트코인 맥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삶의 일부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산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코인 시장 관련돼서 장이 아직도 갈 일이 많다. 댄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운사이드가 609일 동안 있었고요.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때부터 제 유튜브를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인데, 그리고 나서도 많이 반등을 했죠. 300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34K고 33K고 이런 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모가 오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정해진 길대로 전략적으로 잘 매수매도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마스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관련돼서 미국 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코인 시장을 조금 옥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테더와 바이낸스 관련돼서 얘네들이 테러 자금에 지원을 했다. 근데 바이낸스, 자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든 바이낸스를 공격할 거예요. 왜냐? 눈에 가시거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FTX한테 다 돈 받아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분이라는 게 아니고 이 미국 의회가 FTX한테 돈을 많이 받았었는데 터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공격들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더에서도 그런 움직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 준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불법 자금 악용하는 거는 자기들도 반대를 한다. 왜? 미국 의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코인베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는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